인문예술 1부터 한번 가보도록 할게요. 피터 싱어, 네, 사람 이름이니까 체크 좀 하고, 나는 왜 윤리적으로 행동해야 하는가? 라는 물음은 왜 나는 다른 인종의 사람들을 평등하게 대우해야만 하는가? 혹은 동물들은 서로 잡아먹는데 왜 우리는 동물을 먹지 말아야 하는가? 등 일정한 방식으로 행위해야 할 윤리적 이유를 찾는 물음들과는 다른 유형의 것이라고 말한다. 그럼 이 세 문장을 보면서 여기 있는 말을 사례랑 연결지어서 우리가 생각을 해야 조금 더 이해가 쉬울 수 있어. 즉, 여기서 말하는 평등하게 대우해야만 하는가, 먹지 말아야 하는가, 이 두 가지 종류의 질문은 우리가 행위해야 할 윤리적인 이유를 찾는 물음이고, 기억에 나와 있는 왜 그래야 하는데? 라는 질문은 좀 유형이 다르다는 거죠. 후자의 물음들, 즉, 왜 사람들은 평등하게 대우해야 하고, 왜 다른 동물을 먹으면 안 되는지, 이런 것들은 윤리 내부, 그러니까 윤리는 윤리인데 윤리 안에서의 물음일 뿐이고, 나는 왜 윤리적으로 행동해야 하는가는 윤리 자체에 대한 물음이다. 이해 가나요? 네, 윤리 자체가 있고, 그 안에 우리가 지켜야 할 수많은 윤리적인 행동들이 있잖아요. 그걸 내부라고 할게요. 뭐 윤리 내부의 문제, 뭐 다양한 게 있을 텐데, 여기서 기억은 윤리 자체에 대한 질문이라면, 지금 역삼각형 된 애들은 윤리 안에서 우리가 생각해 봐야 하는 행동에 대한 것들이라는 거죠. 그래서 이 물음에 대해 어떤 철학자들이 거부감을 드러내기도 한대요. 그럼 여기서 말하는 이 물음은 뭐다? 위에 나오는 왜 윤리적으로 행위해야 하는가? 그러니까 어떤 철학자들은 왜 윤리적으로 행위해야 하는가에 대해서 생각하는 것 자체가 이상한 거야.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 1문단부터가 조금 어려웠을 수 있을 것 같아요. 문장이 조금 매끄럽지가 않죠. 윤리에 대한 물음이 있는데 윤리 자체에 대한 물음도 있고 윤리 내부에 대한 질문이 있을 수도 있다는 거야. 이 윤리 자체에 대한 게 왜 우리는 윤리적으로 행동해야 하는가에 대한 것이었다면 이 윤리 내부에 대한 질문은 우리가 하는 행위들과 관련된 것이었다는 거죠. 이게 이제 피터 싱어가 말하는 거고, 여기서 우리가 또 잡아야 되는 게 지금부터는 이 기억이라는 질문에 대해서 철학자들이 거부감을 표현을 했다는 거지. 어떤 의미에서 거부감을 느꼈는지가 이제 나올 거예요. 철학자들이 나는 왜 윤리적으로 행위해야 하는가? 이 기억이죠. 라는 물음에 거부감을 가지는 이유가 뭐냐면 윤리적 원칙에 대한 정의와 관련이 있는데요. 윤리적 원칙에 대한 정의 중에서 어떤 개인에게 압도적으로 중요한 원칙이 윤리적 원칙이다 라고 한다면 행위의 이유에 대해 물을 필요가 없어진대. 왜냐면 그 행위는 개인에게 압도적으로 중요한 원칙에 따른 윤리적 행위이기 때문이야. 즉, 누군가에게는 A라는 행동이 너무너무 중요하고 지키지 않으면 안 되는 절대적인 법칙이야. 그럼 그 사람한테 야, 너 그거 왜 하냐? 라고 물을 필요가 있나요? 없다는 거예요. 그 사람한테는 그게 원칙이야. 무조건 지켜야 돼. 그게 여기서 말하는 압도적 윤리적 원칙이라는 거지. 예를 들어 빈자, 가난한 사람을 돕기 위한 기부행위가 자신에게 압도적으로 중요한 사람이 있다고 할 때 그 사람은 윤리에 따라, 정의에 따라 실제로 자신의 부를 기부할 결심을 할 수밖에 없어. 윤리에 대한 이러한 정의에 따른 경우 일단 윤리적 결심을 하게 되면 더 이상 실천적 문제는 발생될 수 없어. 왜냐? 실천을 하니까. 나한테 너무 중요하면 그거 실천하겠지. 근데 내가 중요하다는 걸 알면서도 실천을 안 한다? 그럼 사실 그 사람한테 그게 그렇게 중요한 건 아닐 수도 있는 거죠. 자, 이게 이 철학자들의 거부감이에요. 첫 번째, 여기에 전체적인 문단 구성이 피터 싱어의 반박인데, 자, 첫 번째 철학자들의 거부감이 뭐였냐면 개인에게 압도적으로 중요한 원칙이 있을 때, 그럴 때 왜 윤리적으로 행해야 하는가 라는 질문을 던지는 것 자체가 의미가 없어. 그 사람한테 중요한 거니까.
근데 이거에 대해서 피터 싱어가 뭐라고 반박하는지 볼게요. 그러나 이 경우 윤리적 원칙은 칸트의 용어에 따르면 보편적 입법의 원리가 아니라 개인적 경륜에 머물고 만다. 경륜이 법칙이라는 뜻이잖아. 즉 누구나 지킬 수 있고 누구나 지켜야 하는 것이 아니라 그 개인한테만 적용되는 법칙이라는 거야. 따라서 피터 싱어는 이런 입장에 대해서 윤리를 윤리 아닌 것과 구별하게 해주는 특징인 보편적 관점에 따른 행위를 요청할 수 없게 된다고 말한다. 말을 조금 헷갈리게 써놓은 것 같아. 근데 이 말이 뭐냐면 결국에 만약에 A라는 사람이 기부라는 행위가 너무 중요한 사람이야. 얘한테는 이게 너무 중요한 윤리인 거야. 그렇다고 해서 그 자기한테 중요한 이 윤리적인 법칙을 타인에게 강요할 수 있나요? 안 된다는 거예요. 이건 개인의 경륜이기 때문에 누구나 지켜야 하는 거라고 볼 수는 없다는 거야. 그래서 피터 싱어의 입장에서는 이 첫 번째 거부감 이유에 대해서 니네가 말하는 그 거부감은 개인적 경륜에만 해당하는 이야기들이다. 근데 이 개인적 경륜이랑 지금 반대되는 게 보편적 입법이었죠. 그렇기 때문에 이런 개인적 경륜에 그치는 경우에는 보편적 관점에 따른 행위를 요청할 수가 없다. 이 말은 정리하면 뭐예요? 다른 사람에게 그 개인적인 경륜을 지키라고 강요할 수는 없다는 거야. 왜냐면 보편적인 윤리는 아니기 때문에. 네, 그 얘기를 이렇게 길게 했던 거죠. 네, 그래서 이런 것들은 보편적인 것에 대해 말할 수 없기 때문에 보편적 관점에 따른 행위를 요청하는 윤리라고 보기는 어렵다라는 이야기. 그래서 요 위에가 거부감이고 그 거부감에 대한 반박이 밑에 제시가 된 거죠. 좀 더 읽어볼게요. 한편 나는 왜 윤리적으로 행해야 하는가라는 질문은, 즉 위에 나오는 기억에 대한 질문은 나는 왜 합리적이어야 하는가라는 질문과 마찬가지다. 나는 왜 합리적이어야 하는가라는 물음은 일반적으로 이미 전제되어 있는 걸 묻는 것이다. 그러니까 내가 왜 합리적이어야 하는가라는 질문은 내가 이미 합리적이라는 걸 깔고 가는 거잖아. 그리고 합리적인 사고를 할 수 있기 때문에 이런 질문을 하는 거고. 그러니까 이미 합리적인 사람한테 왜 합리적이어야 하는가를 묻는 물음이 의미가 있냐는 거예요. 합리성이 이미 전제되어 있지 않으면 합리성은 이해 가능한 방식으로 물어질 수 없기 때문이다. 그러니까 똑같은 말이죠. 합리성이 없으면 이런 질문조차 못해. 나는 왜 윤리적으로 행해야 하는가는 물음이 나는 왜 합리적이어야 하는가라는 물음과 같은 유형의 물음이라고 판단하는 입장. 그 입장이 뭐겠어? 위에 나오는 거부감을 가지는 사람들의 입장이겠죠? 이 물음은 윤리적이어야 할 윤리적인 이유를 묻고 있는 것이 된다. 그러니까 똑같은 말이 반복이잖아요. 이는 윤리적으로 내가 해야 하는 일을 왜 윤리적으로 해야 하는가와 관련된 잉여적 물음이다. 잉여라는 게 원래 없어도 되는 건데 덧붙는 걸 말하잖아. 그래서 합리적인 사람한테 너는 왜 합리적이야? 라고 물어보는 것과도 같은 이치라는 거죠. 그래서 이게 두 번째 거부감인데 전제되어 있는 것을 묻는 잉여적 물음에 불과하다. 그런 경우에는 이 기업과 같은 물음이 의미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에 대해서 피터 싱어는 이걸 꼭 윤리적 정당화를 요청하고 있는 물음이라고 해석할 필요는 없고 해야 한다가 윤리적으로 해야 한다를 의미할 필요는 없다. 즉, 이 물음을 한다고 해서 반드시 이 사람이 윤리적이어야 돼 라는 걸 말하는 게 아니라 그냥 단지 윤리적인 행동을 왜 해야 되지? 라는 행위의 이유를 묻는 단순한 방식일 수도 있고 해야 한다라는 관점을 전제하지 않고 그냥 중립적인 입장에서 물을 수 있는 질문일 뿐이다 라고 이야기를 한 거죠. 그래서 이거에 대한 반박은 꼭 해야 한다라는 말이 들어갔다고 해서 저 문장을 윤리적 정당화를 요청하는 질문으로 볼 필요는 없다. 그냥 정말 순수하게 그냥 왜 하는 걸까? 이런 의미로 받아들이면 된다는 거죠. 중립적 입장에서 단순한 질문일 뿐이다.
그러니까 윤리적이어야 한다라는 말을 윤리적이어야 하는가에 대한 질문으로 단순히 표현한 게 아니고 그냥 정말 궁금해서 단순한 어떤 행위에 대한 의문을 제시한 질문이라고 보면 되는 거다라고 하면서 두 번째 거부감에 대한 반박을 또 제시를 한 거죠. 피터 싱어는 윤리가 우리 자신의 개인적 관점을 넘어서서 불편부당한 관망자와 같은 보편적인 관점을 취하도록 요구한다고 본다. 따라서 피터 싱어는 이 기억이라는 물음에 대해서 보편적 관점에서 수용 가능한 것만을 근거로 할 것인지 여부를 고민하는 누구라도 아마 적절하게 물을 수 있는 물음이라고 한다. 그 물음은 뭐냐면 개인적인 것들, 그런 거에 대한 윤리를 말하는 게 아니라 보편적 판단에만 근거해서 우리가 어떤 행동을 해야 하는지에 대한 물음일 뿐이다. 라고 봤대요. 근데 지문이 짧아지다 보니까 수특 지문임에도 불구하고 좀 문장과 문장 간의 연결이 매끄럽지가 않고 굳이 좀 뭐라고 해야지? 약간 번역 투의 느낌이 좀 나요. 그래서 아마 읽으면서 무슨 말이야? 라고 생각할 수도 있을 것 같긴 하거든요. 다시 한번 읽어보면서 자기가 머릿속으로 정리를 해야 할 것 같네요. 그래서 이 지문은 나는 왜 윤리적으로 행위해야 하는가? 라는 물음에 대한 고찰이었다. 그걸 피터 싱어의 입장을 중점으로 두어서 진행을 했어요. 그래서 정리를 해보면 나는 왜 윤리적으로 행위해야 하는가? 라는 이 질문에 대해서 어떤 철학자들이 거부감을 표명을 했는데 그 첫 번째 거부감의 이유는 개인에게 압도적으로 중요한 원칙이 윤리라면 이것에 대한 행위의 이유를 물을 필요가 없다는 거야. 왜냐면 그 사람한테 그거 너무 중요하니까. 고로 이 기억이라는 질문은 의미가 없다. 그런데 피터 싱어는 이거에 대해서 지금 여기서 말하는 개인에게 중요한 원칙은 개인적 경륜일 뿐인 거고 이럴 경우에는 그 행위를 남에게 강요할 수 없기 때문에 우리가 보통 말하는 보편적 관점에 따른 윤리에서 벗어나는 것이다. 라는 거였고 두 번째 거부감이 나는 왜 합리적이어야 하는가처럼 너무 당연한 걸 물어보는 잉여적 질문일 수도 있다. 그런데 피터 싱어는 이건 그냥 단순히 윤리적 정당화를 요청하고 있는 질문이 아니라 어떤 관점 전제 없이 중립적으로 그 행위에 대해서 궁금해서 묻는 질문일 뿐이다. 라고 본 거죠. 그래서 뭐 여기까지였고요. 자, 1번 문제. 정답은 2번이고요. 어떤 통념이나 그거의 장단점을 말한 적은 없습니다. 1번 상황을 가정해서 어떤 물음이 무의미하다라고 말한 건 예를 들어 여기 이 문단에 빈자 돕기 위한 기부 행위가 압도적으로 중요한 사람이 있다고 할 때 이런 사람들한테는 이런 질문이 의미가 없다라는 말이 나왔고요. 이게 1번의 근거죠. 그 다음에 3번 어떤 물음과의 차이를 제시하면서 특정 물음의 특성을 부각한다. 요 3문단 첫 번째에 나오는 새로운 질문과 비교해서 이야기를 했고요. 그 다음에 4번 선지 윤리와 관련된 특정 철학자의 용어를 인용해서 거부 의견을 반박하고 있다. 그게 칸트의 용어였죠. 그러면서 이제 거부감에 대한 반박을 했었고 5번 논리적 구조를 지닌 다른 물음과 비교하면서 특정 물음에 대해 거부하는 입장을 제시하고 있다. 예를 들어 1번에 3번은 1문단이라고 보는 게 더 맞겠다. 그치? 요 물음들. 그리고 1번에 5번 근거가 이 합리적이어야 하는가. 이거라고 봐야 되는 게 더 가깝네요. 그 다음에 2번. 기억과 같은 유형. 기억이 구체적 행위에 대한 질문이 아니었고요. 이거는 윤리 내부에서의 물음이었고 그걸 고르래. 구체적인 실천과 행동 원리를 평가하는 규범 윤리학과 달리 메타 윤리학은 나는 왜 윤리적으로 행위해야 하는가? 이게 기억이잖아. 그러면 여기서 행동 원리를 평가하는 규범 윤리학이 굳이 따지자면 이렇게 표시했던 행위에 대한 애들이죠. 정답이 4번이죠. 행위해야 하는가? 해야 하는가? 요런 관련된 게 4번이고 나머지 1, 2, 3, 5는 다 행동과 관련된 거기 때문에
행위 윤리 내부라기보단 윤리 내부에서의 질문이라고 볼 수가 있겠죠. 근데 기억은 윤리 내부가 아니라 윤리 자체였죠. 다음 3번. 이건 내용일지처럼 풀 수 있었는데, 자, 적절한 물음이 아니다. 즉 반박하는 사람들, 거부감을 갖는 사람들의 견해. 1번. 개인이 압도적으로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건 이런 경우에 기억과 관련된 물음은 무의미하다라고 말했고, 이거에 대한 반박이 그렇게 될 경우에는 다른 사람한테 그 윤리를 강요할 수 없기 때문에 보편적인 것에서 멀어진다라는 거였고요. 그 다음 두 번째 거부감이 이미 전제된 것을 물어보는 거기 때문에 잉여적 물음이다라는 것이었고, 이거에 대한 반박이 그냥 특정 관점 없이 궁금해서 행위의 이유를 묻는 질문이라고 생각해 주면 된다 라고 해서 정답은 2번입니다. 첫 번째로 이 기억의 물음에 대해서 거부감을 가지는 사람들은 누구에게나 보편적으로 적용되어야 하는 거기 때문에 물을 필요조차 없다라고 한 게 아니라 개인에게 중요한 원칙에 대한 정의에 따르면 무의미하다고 본 거예요. 누군가에게 그게 중요해. 그럼 그 사람한테 그 이유를 물어볼 필요가 있냐고. 그게 중요한 건데. 그죠? 그래서 앞에 원인이 틀렸고요. 4번 문제가 이제 제일 중요하겠죠? A는 수많은 동식물의 죽음과 멸종을 가져오는 댐을 건설해야 하는가라는 논제에 대해서 판단을 내려야 하는 상황이에요. A는 생명에 대한 공경을 근거로 댐 건설에 반대하는데 그 이유는 A한테는 이게 절대적으로 지켜야 할 윤리이기 때문이에요. 그러면 여기서 말하는 이 절대적 윤리 원칙은 개인에게 압도적으로 중요한 원칙이겠죠. 한편 B는 이 논제의 판단에 앞서 왜 내가 윤리적으로 행해야 하는가라는 윤리 자체에 대한 윤리 내부에 대한 질문을 던지고 있네요. 윤리 자체에 대한 질문이죠. 지금 정답이 1번인 이유가 A가 지금 하는 질문이 뭐냐면 내가 댐을 건설해야 하는가예요. 이거는 구체적인 행위나 실천에 대한 질문이기 때문에 윤리 자체가 아니라 윤리 내부에 대한 물음이라고 보는 게 맞습니다. 그리고 피터 싱어는 왜 윤리적으로 행해야 하는가라는 물음을 보편적 판단에 근거해야 행해야 한다라고 말을 했었어요. 마지막 문단에 이 기억의 물음에 대해서 보편적 관점에서 수용 가능한 것을 근거로만 행할 것인지에 대한 것으로 여기겠죠. 그래서 2번은 맞다고 볼 수가 있고 3번 개인의 경륜로서 외경을 중요한다면 이거는 개인적 경륜이기 때문에 다른 사람한테 강요할 수는 없게 되고요. 그리고 절대적인 원칙 때문에 중요하게 여기는 사람한테 이런 질문을 할 필요가 없죠. 5번 B의 물음에 대해 윤리적 정당화를 요청하는 물음이라고 판단한다면 피터 싱어는 이거에 대해서 아니야 윤리적 정당화를 요청하는 게 아니라 그냥 같이 중립적인 질문일 뿐이야 라고 말을 하겠죠. 그래서 정답은 1번이었다.